자, 이어서 60번 문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소유 토지에 관하여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건물 소유자 갑이 건물만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는 마쳤으나 건물 양수인에게는 지상권은 등기가 없는 상태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설문을 따라가 볼까요? 누구 토지냐? A 토지죠. A 토지에 누가요? 갑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 법정지상권을.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동일인이었던 거예요. 땅하고 건물이 동일인이었는데 건물만 갑이 취득해서 법정지상권을 갑은 취득했다 이거죠.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 취득한 놈,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 그리고 그 건물만을 을에게 팔았다. 을에게 매매로 팔았다. 매매로. 그래서 을은 건물이죠. 건물 소유권은 차지했어요. 건물은 차지했는데 뭐를요? 지상권을요. 이 지상권을 취득을 했는데요. 이거 등기 없이 취득하죠. 등기 없이.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거거든요. 취득했는데 이걸 뭐라 안 해서 이쪽으로요? 등기를 안 해줬다. 등기를. 지상권 등기를 안 했다. 등기를. 그래서 지상권이 현재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을은 지상권을 갑으로부터 뭐 할 놈? 취득할 사람이다. 취득할 사람.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취득할 놈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지상권을 뭐 할 놈? 취득할 놈, 할 놈. 얘는 취득한 놈. A는 줄 놈. 설정의 줄 놈. 얘한테. 설정의 줄 놈이다. 설정의 줄 놈. 누가? A가. 그럼 설정의 줄 놈이 누구한테요? 장차 취득할 놈한테요. 장차 취득할 사람한테 건물 철거 청구하는 거. 건물 철거 청구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왜요? 신의 측에만 해서. 철거 청구는 안 되는데 부당이득이요. 땅 사용한 거에 대해서 부당이득은 요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요구는 된다 이거죠. 철거는 안 되고 부당이득은 요구할 수 있다. 이거 공부했죠? 갑은 취득한 놈, 을은 뭐예요? 취득할 놈이다. 취득할 놈이라고 정리한 이 부분 포인트 둡니다. 1항 건물 양수인 을은 누구죠? 취득할 놈이죠. 취득할 놈. 을은 등기 없이 지상권을 취득해 보대요. 취득 못하죠. 취득 못하죠. 등기해야 취득하는데 등기 없죠. 취득 못한다다. 못한다. 두 번째, 을은 토지 소유자 A에게 직접 지상권 설정해달라고 할 수 있다. 틀렸죠. 을이요. 직접 하는 거 안 되죠. 누구한테요? 갑한테. 갑한테 하고 갑은 A한테 하고요. 순차대위한다. 순차대위. 직접이 아니라 뭐라고요? 순차대위한다. 순차대위. 직접 틀렸습니다. 직접. 3번 A는 을이 누구죠? 취득할 놈이죠. 건물 철거나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번 맞죠. 철거 청구할 수 없죠. 왜요? 신의 측에 반해서. 신의 측이 위반된다 이거죠. 왜요? 너는 줄 놈이고 얘는 취득할 놈이야. 근데 철거 요구하는 거는 신의 측에 반한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A가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땅을 넘겼다 이거죠. 얘한테. 갑이 법정지상권 취득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얘가 법정지상권을 얘한테 대항하려면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없이 별표. 그래서 60번은 정답 3번 하면 되겠습니다. 3번 정답. 취득할 놈 사건이라고 우리가 맹렬하게 치열하게 정리를 했던 그 테마 되겠습니다. 사례로요. 사례로 잘 나오니까 한 번 더 연습해 두시면 깔끔하겠습니다. 이어서 61번. 지역권에 관하여 옳은 것은입니다. 1항 요역지의 불법점유자죠. 불법점유자는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없죠. X. 두 번째, 공유자 중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지역권 소멸시킬 수 없죠.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할 수 없어요. 왜요? 공유니까. 니은 동그라미. D. 동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때 승역지 소유자에게 보상 없이요. 보상 없이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다. 틀렸죠? 보상도 해야 되고 등기도 해야 돼요. 시효 취득일 때는. D. X. 니을이요.
요역지는 한 필지 전부나 일부를 위해서 성립한다. 틀렸죠? 어디를 위해서? 전부를 위해서만. 미음 지역권 침해한 경우 지역권에게 반환 최고 예방 청구가 있다. 틀렸죠? 반환 청구가 안 되죠. 니은 2번만 맞습니다. 61번에 2번 정답입니다. 이어서 62번 A, B, C가 3대 2대 1의 지분 비율로 한 필지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3번 정답입니다. 62번에 3번. 왜냐하면 A, B, C가 이렇게요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3번 볼까요? C가 단독으로 뭐하고 있어요? 독점하고 있다. 얘가 독점하는 거는 위법이다. 위법. 그때 B가 이거 지분권으로요. 지분권에 기해서 방해 배제는 되죠? 방해 배제 청구는 돼요. 방해 배제. 근데 뭐는 안 돼요? 보존행위로 인도 청구요. 인도 청구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 이걸 뺏어오면 얘가 또 독점하지. 그래서 인도 청구가 안 된다. C 단독으로 공유물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B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3번 정답입니다. 판례 변경이죠. 종전에는 인도 청구가 됐었어요. 이게 종전 판례인데 지금은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요? 뺏어가면 얘가 독점하죠. 그럼 또 위법이죠. 그럼 얘가 또 달라고 그러죠. 해결이 안 돼요.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래서 인도 청구할 수 없는 걸로 판례 변경이 됐죠. 작년 7월 1일 날 2020 7월 1일 날 판례 변경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3번 정답. 이어서 63번. 다음 중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하는 거 되죠. 소멸 통고라는 게 뭐예요? 끝내자고. 그럼 통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소멸해요? 6개월이요? 6개월이죠. 63번 1번입니다. 3개월 아니에요? 6개월입니다. 반면에 주택임대차는요. 주택임대차는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고 그때가 3개월이죠. 주택임대차는. 다음 64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 불법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 유치권 성립해요? 안 하죠. 적법점이어야 되죠. 두 번째, 채권자가 유치권 행사하면요. 유치권 행사하면 채권 시효는 중단돼요? 중단되지 않아요. 세 번째,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 없죠. 단 무슨 사용? 보존을 위한 사용. 보존을 위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오케이. 3번 정답. 다음 65번. 다음 중 저당권에 대해서 틀린 것은 1항 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했어요. 근데 제3자에게 건물 어떻게 되면 양도가 되면 양도에 동그라며. 그럼 일괄경매 돼요? 안 돼요. 왜요? 동일인이 아니죠. 양도가 되면 동일인이 아니죠. 두 번째, 전세권 목적 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금에 가름하여 존속하는 것. 그게 뭐죠? 전세금 반환 채권이죠. 채권에다 뭐 하면 돼요? 압류해서 우선 변제 받아갑니다. 뒤죠? 이를 물상대위라고 그런다. 3번, 저당권 설정의 의미는 처분의 의미. 맞죠? 처분의 의미. 그래서 처분권 있는 자만 할 수 있어요. 4번, 저당권 설정자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면 피담보 채무가 소멸하도 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어요? 말소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건물에 C은행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2억 융자 받고요. 이거를 B가 샀다 매매로. 얘를 뭐라고 그래요? 제3취득자. 얘가 매수자죠. 매수자. 저당권 설정된 거. 저당권 설정된 아파트를 매매로 샀죠. 제3취득자죠. 얘가 이거를 갚았어요. 이거 갚아버리면 저당권을 뭐 해달라고 그래요? 소멸 청구하죠. 소멸 청구를 합니다. 얘는 뭘로? 소유권으로. 이때 종전 소유자는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뭘로 한다고요? 계약 당사자로. 얘는 소유권으로, 얘는 계약 당사자로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둘 다. 얘는 소유권으로 하는 거예요. 종전 소유자는 계약 당사자로 하는 거예요. 둘 다 할 수 있다. 둘 다. 그래서요. 저당권 설정자는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소유자가 아니면 설정자는 누구예요? 종전 소유자. 종전 소유자도 피담보 채무가 소멸하면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65번의 정답 4번.
이어서 66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근저당권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3번 볼까요?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했어요. 누가 신청한 거죠? 근저당권자가. 그러면 채권은 언제 확정되느냐?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니라 뭐죠? 경매 신청할 때. 갑의 건물 A가 1번 근저당권, B는 2번 근저당권. 자기가요, 얘가 경매를 신청했어. 오늘이요, 오늘. 그러면 얘 채권액은 언제요? 경매 신청할 때. 신청 시에 확정됩니다. 얘가 신청한 날. A가 신청하면. 근데 누가요? B가 하면 이 저당권은 언제 확정돼요? 신청할 때가 아니라 매각대금 완납시예요. 그래서 지금은 A가 한 거니까 신청시다, 신청시. 그래서 3번이죠. 3번이 틀렸습니다. 66번에 3번. 이어서 67번입니다. 계약 성립에 대하여 틀린 것은 1항 기억이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 있다? 오케이, 맞죠. 청약은 불특정인 한테 넣을 수 있어요. 니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죠. 둘 다 동그라미. 디귿 청약자가 일정 기간 내에 해답 없으면 승낙으로 간주한다고 했죠. 그럼 상대방은 구속돼요? 안 된다. 왜요? 일방적으로 한 거니까.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구속받지 않는다. 디귿 X. 리얼 교차 청약은 양청약이 발송할 때요, 도달한 때요. 도달한 때죠. 발송한 때 X. 미음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가 도달한 때요, 발송한 때요. 발송한 때다. 그래서 틀린 거는 3개죠. 디귿, 리을, 미음. 3번 되겠습니다. 67번에 3번. 68번 동시행항변권에 대해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일방의 이행 제공으로 뭐에 빠진 사람? 수령지체에 빠진 자. 수령지체에 빠졌다. 이때 일방이 제공을 뭐 했어요? 중단했다는 거 포인트죠. 제공을 중단했죠. 그럼 수령지체에 빠진 사람은 항변권 주장하나요, 못하나요? 주장할 수 있다. 4번 정도. 그 다음 69번 갑소유 토지를 의뢰기 계약금 5천만 원과 잔금을 받고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토지 전부가 수용돼 버렸어요. 이 땅을 누가요? 의뢰에게 매매 계약했죠. 매매 계약 체결하고 나서 이 땅이 어떻게 됐다고? 수용되었다. 수용. 국가가 수용을 해버렸다. 수용을. 그럼 얘는요, 땅을 가져와요? 못 가져오죠, 매수인이. 그럼 여기서 가바구라고 풀어야 될 문제가 뭐냐? 1항 을은 수용 주체 국가죠.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엮어요? 못 엮어요. 왜요? 수용은 불법이 아니라 적법하니까 얘가 손해배상 못 걸어. 손해배상을 걸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X죠. 두 번째, 을은 갑에게 개체과 책임 걸어요? 못 걸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못 걸어. 이거 안 돼요. 왜요? 개체과는 원시적 불능해야 되거든. 근데 계약서 쓴 후에죠. 후발적 불능이죠. 그래 안 돼요. 개체과는 원시적 불능해야 되는데 계약서 쓴 후니까 안 된다. X. 디귿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으로 해요.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용은 쌍방 과실 없죠. 을은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채무불이행. 얘 잘못 아니잖아. 수용당한 게. 그래서 채무불이행 안 되고 개체과도 안 돼요. 리을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매매대금. 얘가 땅을 줘요? 못 주잖아. 땅 못 주죠? 그럼 얘는 뭐를 안 돼요? 돈을 안 주면 되지. 돈 나 못 준다고. 이게 뭐죠? 우연부담이죠. 우연부담으로 해결한다. 동그라미 맞죠? B. 을은 갑에 수용 보상금 청구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얘가 받을 보상금 있죠? 보상금을 나한테 넘겨달라 할 수 있다. 대상 청구라고 그러죠. 대상 청구권. 무슨 청구? 대상 청구권. 이거 됩니다. 대신에 돈 내고요. 돈 내고 보상금 넘겨달라. 대상 청구권. 오케이. B. 을은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갑에게 무슨 배상? 전부 배상이죠. 전부 배상은 얘 잘못을요. 갑의 잘못으로 불능이 돼야 됩니다. 이게 불능이 된 거는 갑의 잘못이에요? 수용 때문이에요? 수용이죠. 갑의 잘못이 없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전부 배상 안 돼요. 전부 배상. 을이 할 수 있는 거는 대상 청구하고요. 대상 청구권하고 뭐예요? 우연부담이죠. 우연부담.
이거 가능해요. 위험부담 어떻게 하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안 주지. 땅. 나 돈 못 내. 대상 청구는 뭐예요? 보상금이요. 보상금 받을 거 넘겨. 이거 가능하다 이거죠. 요거는 안 되는 거, 요거는 되는 거. 시험은 요거 둘 중에 하나 남아. 둘 중에 하나. 요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되는 거.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면 잘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도 옳은 것 그랬으니까 니을하고 뭘까요? 미음. 니을 미음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0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병은 을에게 수익 표시를 했다.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돈을 누구한테 주기로요? 병에게 주기로. 병에게 주기로 했죠. 병을 수익자. 갑은 요약자. 을은 낙약자. 이라 을이 대금을 안 주면 병이 수익 표시한 후에도 갑은 해제 못해요? 해제요. 해제할 수 있다죠. 왜 대금 안 줘? 나 이 계약 해제할 거야. 이거 해제할 거야. 됩니다. 해제할 수 있다죠. 해제할 수 있다. 두 번째,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 갑의 병에 대한 항변이죠. 이거죠. 이거. 갑의 병에 대한 항변. 갑의 병에 대한 항변. 여기에 두 줄 그어볼까요? 그럼 무슨 관계? 이건 대가관계죠. 대가관계. 갑을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기본관계. 이거 구별이 제일 헷갈리는 거예요.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 을은 병에게 싸워요? 못 싸워요? 못 싸워. 기본관계가 꽝이면, 이게 꽝이면, 기본관계가 꽝이면 병에게 싸울 수 있죠? 싸울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어. 얘가 돈 달라고 그래도 얘는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왜? 이게 꽝이면. 근데 뭐가 꽝이면? 대가관계가. 대가관계가 꽝이죠. 갑의 병에 대한 항변, 대가관계가 꽝이죠. 그럼 을은 병에게 싸워 못 싸워? 싸울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죠. 없다. 잘 틀려요. 굉장히 잘 틀려요. 세 번째,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다. 갑이 안 주면, 갑이 이걸 안 주면, 땅을 안 주면 을은 병에게 뭘 안 줘요? 나 돈 못 줘. 왜? 얘가 안 주니까 나도 똑같이 얘한테 못 주지. 왜요? 나도 동시행항변권이 있을 거야. 동시행항변권.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죠. 거절할 수 있다. 4번, 병이 수익 표시를 한 후에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병이 뭐하고 나면 수익 표시한 후에는 얘네 둘이 합의로 이 권리를 날려 못 날려? 날릴 수 없다. 합의 해제도 안 되고요. 합의 해제할 수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계약을 변경하는 거, 계약 변경도 할 수 없다. 이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안 된다. 5번, 병이 대금을 수령했으나 계약이 무효면, 얘가 돈을 얘한테 줬죠. 1억을 줬는데 계약이 이게 무효였어. 그럼 우리 병에게 1억을 돌려받는 거 돼야 안 돼? 안 돼요. 왜냐하면 계약관계 청사는 병이 아니라 누구요? 갑에게 해야 되니까. 을은 병에게 대금 돌려받는 거 반환 청구할 수 없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뭐라고 써요? 계약관계 청사는 병이 아니라 누구요? 갑에게 한다. 그래도 5번 정답. 이어서 71번 계약금에 관한 설문 짚어보겠습니다. 기억.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뭘로요? 해약금으로 성질을 갖습니다. 두 번째, 매수인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했다. 이행기 전에 중도금 넣었다는 건 뭐죠? 미리 줬다. 중도금 미리 넣었죠. 그럼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계약 해제해요 못해요? 해제할 수 없다. 중도금 미리 땡겨버리면. 실무에서 중요하죠. 디귿.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이행에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수령을 하지 않더라도 공탁이죠. 대금 공탁할 필요까지는 없다. 판례죠. 공탁 필요 없습니다. 그냥 두 배 돌려주면 되는 거야. 니을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에 동그라미요. 그때 매도는 계약금 2배 물고 계약 해제돼야 한대요. 해제할 수 있다. 판례는 해제 인정합니다. 허가 얻었어도 해제됩니다. 그래도 니을 X요.
옳은 거는 기억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71번에 5번. 이어서 72번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랑 합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어요. 왜요? 쌍방 합의로 끝난 거니까 손해배상을 별도로 물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행불능이 포인트죠. 이행불능으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반대급부 제공해요? 필요도 없고 채권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행불능일 때는 돈도 줄 필요 없고 채권도 필요 없이 그냥 계약 해지한다고 통보하면 끝나는 거죠. 2번 정답. 73번 갑과 을 사이에 천평에 대한 계약이 성립했다. 다음 담보 책임 중 틀린 것은 1항 토지 전부가 병소일 때요. 전부 타인 소유자, 전부 타인 소유. 그 물은 선이여 선악 묻지 않고요. 선악 묻지 않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전부 타인에서는 선악 불문하고 해지죠. 그런데 2번은요. 그 토지가 800평밖에 되지 않아요. 800평이면 뭐죠? 계약은 1000평인데 800평이면 이거 뭐라고 그럴까요? 수량부족이다. 수량부족. 그 물은 선악을 묻지 않고 감액할 수 있다. 틀렸죠? 수량부족일 때는 언제만? 선일 때요. 선일 때만 감액이 되죠. 그래서 2번 정답. 반면에 3번은요. 1000평 중에 300평이 병의 소유다. 1000평 중에 300평이 병의 소유면 뭘까요? 이거는 일부 타인 소유죠. 일부 타인 소유. 그 물은 선악을 묻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감액할 수 있다. 감액이 선악이다. 일부 타인에서는 감액이 선악. 다음 74번이요.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항 보시면 쌍무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 유상계약. 맞죠? 거꾸로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은 아니다. 1번 정답. 다음 75번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1항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했죠. 그럼 필요비는 임대차가 종료한 때 청구하여 즉시요. 즉시죠. X. 유익비가 종료시죠. 두 번째, 임대차 종료 시 건물 증축 부분을요. 증축 부분을 누구한테요? 임대인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거다. 배제가 아니라 유익비를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약정이다. 써보세요. 유익비를 포기하는 약정. 그래도 이거는 무효 유효? 유효다. 유효.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배제, 포기하는 약정으로 유효다. 유효. 그래도 임차인은 이게 유효니까 유익비 받아요? 못 받아요? 유익비 청구할 수 없다. 유익비를 뭐 할 수 없다? 청구해요? 못해요?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유익비 청구할 수 없다. 이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증축 부분을 네모요. 증축 부분을 뭐 하기로요? 임대인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거는 뭘 포기하는 거다? 유익비 포기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실게요. 유익비 포기하는 거라서 이거 유효다. 그럼 유익비 받아내요? 못 받아내요. 여기 별표할게요. 시험엔 굉장히 빈번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그럼 3번은요.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규정은 전부 강행 규정이다. 틀렸죠? 비용 상환은 임의 규정, 부속물은 강행 규정. 틀렸죠? 5번 보면 부속물이 건물의 뭐를 이루면 구성 부분이죠. 구성 부분의 밑줄이요. 구성 부분이면 뭐가 된 거예요? 부합됐죠. 부합되면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죠. 부속물 안 돼요. 부속물은 독립한 물건일 때. 구성 부분이 아니라 뭘 때요? 독립한 물건이어야 부속물 매수 청구가 허용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다음 76번.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은 임차인들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하고 인도를 해주었습니다. 동의 얻었어요. 거기에 네모해 볼까요? 동의 얻었으니까 불법 전대, 적법 전대, 적법 전대다. 적법 전대. 동의 얻은 거예요. 동의 얻은 거예요. 얻어가지고 전차인에게 전대를 했다. 여기 전차인, 여기 임차인. 옳지 못한 것은 기억 볼까요? 갑과 을의 합의로 이 계약을 임대차를 끝내버렸다. 합의로. 병한테요. 병한테 10년 쓰라고요. 10년 쓰라고 동의해 줬는데 10년 사용하시오라고 뭐 해줘 놓고요. 동의했죠. 근데 둘이
합의를 어떻게 했어요? 1년 만에 끝냈어요. 1년 만에. 1년 만에 계약을 종료해도 얘 소멸해요? 안 해요. 소멸하지 않는다 별표. 두 번째, 갑이 의뢰 뭐 때문에? 의뢰 채무 불이행으로. 의뢰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 끝냈죠. 이거 끝내면 전차권은 소멸해요. 일본하고 기억과 니은 조심하셔야 돼요. 기억은 합의로 끝낸 거고요. 니은은 채무 불이행으로 끝낸 거예요. 달라요. 디귿, 병이 건물 사용의 편의기를 위해서 누구 동의요? 갑의 동의였고, 갑한테 동의였고 여기다가 부속물을요. 부속물을 달았죠. 그럼 전대차 종료되면 갑에게 매수 청구할까요? 못할까요? 매수 청구 할 수 있다. 왜? 갑한테 동의 받은 거니까. 동의 받은 거니까 얘 보고 사라고요. 매수 청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디귿 X, 리을,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끝나면 병은 건물을 원래는 누구한테 줘야 돼? 을에게 주고, 을에게 주면 을은 갑에게 이렇게 줘야 돼요. 명도를. 그걸 누구한테요? 갑에게 직접 줘도 된다. 오케이. 직접 명도하면 을에 대한 명도 의무를 면할까 못 면할까? 면하지 못한다 아니죠. 면한다. 디귿, 니을 두 개 틀렸죠. 76번에 4번 되겠습니다. 77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관하여 옳지 못한 것은 2번 볼까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뭐한 상태예요? 가압류된 상태다. 가압류. 임대인, 임차인. 임차인이 보증금 1억을 넣었어요. 그럼 1억을 어떻게 해요? 돌려받게 되죠? 1억에 대한 채권 있죠. 돌려받을 채권. 채권을 누가요? A가 어떻게 했다? 여기다 가압류를 걸었다. 가압류 걸었는데 얘가 집을 팔았어요. 병한테. 얘는 양도인, 얘는 양수인. 그럼 가압류를 걸은 사람이 누구죠? A죠. A가 가압류 건 사람, 가압류권자는 가압류 효력을 갑한테 주장해요? 병한테요? 이 문제죠. 가압류권자는 양도인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누구한테요? 양수인한테요. 얘가 양도인이 아니라 누구요? 양수인한테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 2번, 77번의 정답 2번입니다. 78번. 2014년 1월 10일 갑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을의 X 상가 건물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을의 X 상가를 누가요? 갑이 보증금 1억 월 40만 원에 임차하여 대항 요건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갑이 임차인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이요. 갑이 적법하게 계약 갱신 요구했다. 갱신 요구. 얘가 뭐 해달라고요? 갱신해달라고 그랬죠? 갱신해줘. 계약 갱신 요구권이죠. 이때 을은 사전 고지 없이 빗줄여. 재건축으로 거절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재건축은 되는데 사전 고지해야 되죠. 사전에 고지해야 돼. 이거 재건축할 거라고. 5년 안에나 재건축할 거다라고 사전 고지할 거. 사전 고지요. 무슨 고지? 사전 고지 있어야 재건축으로 이거 거절할 수 있다. 1번 X. 2번 법정 갱신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로 봐요? 1년으로 봐요?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이다. 그래서 2번 X. 3번 갑이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 받으려면 건물을 양수인에게 넘겨야 돼, 안 넘겨야 돼? 넘겨야죠. 이거를. 낙찰자에게 이걸 뭐 해야 된다? 인도해야죠. 인도해야 뭐 할 수 있다? 우선 변제 받는다. 3번 정답. 79번 가담법에 대해서 틀린 것은 1항 양도담보권자가 청산 절차 없이 부동산을 처분했어요. 이때 제3자는 선이요, 선악불문이에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볼까요? A. 땅을 B에게 돈 1억을 빌리고요. 1억을 빌리고 이 땅 소유권을 얘한테 이전 등기해놨다. 이전 등기를. 이를 무슨 담보? 양도담보라고 부르죠. 양도담보를 얘가 잡고 있는 거예요. 돈 빌려주고 담보로 땅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도담보. 그때 이거를 C한테 팔면, C한테 매각을 하면 C는 선의일 때요, 선악불문이에요? 선의일 때만. 가담법에 보면 선의일 때만 얘가 소유권을 먹는다. 악이면 안 되고요. 선의일 때만. 선악불문 X. 선의일 때만. 79번 1번.
80번 집합건물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항 공용부분 관리비와 연체료는 승계인에게 승계된다. 틀렸죠. 연체료는 승계 안 돼요. 공용부분 관리비 승계는 맞는데 연체료까지는 승계 안 된다. 두 번째, 법원의 강제 경매 절차에 의하면 전유부분하고 대지사용권은 분리처분돼요? 안 돼요. 전유부분하고 대지권은 분리가 안 된다. 법원의 강제 경매로도 안 되죠. X. 세 번째, 공용부분이죠. 공용부분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돼요? 필요 없다. 등기 필요 없다. 세 번째, 구분 소유권은 건축물 대장에 등록한 때 성립한다. 등록 필요 없다. 아파트 지으면 돼. 아파트 지으면 되죠.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지으면 돼요. 등록 안 해도 돼요. 다섯 번째, 전유부분 하자 담보 책임의 기산점은 구분 소유자가 누구죠? 입주자죠. 입주자에게 뭐 한 날? 인도한 날부터다. 인도한 날부터. 오케이. 그래서 5번 정도. 이렇게 해서 2회 전국연합 모의고사 해설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께 해주셔야 될 거는 3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점수 보지 마시고 경향을 보세요. 경향. 내가 공부 방향이 대체로 모의고사하고 맞는 것 같아. 내가 마무리가 안 돼서 아직 점수는 안 나오더라도 방향성 보실 거. 두 번째, 분야별로 나눠서 보세요. 내가 민총은 몇 개 틀렸더라, 물권 몇 개 틀렸더라, 계약 몇 개 틀렸더라. 이거 나눠서 보세요. 그다음 틀린 문제는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실 것. 이렇게 하면 모의고사의 본래 취지가 잘 살아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2회 모의고사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